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스카이워크 AI라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기능들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쭉 이거고요.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볼게요.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건 샘플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AI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질문이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지금 이제 그 과정들이 이렇게 샘플을 눌러보면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그냥 바로 보고 싶으면 기다리지 말고 그냥 결과 바로 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종 보고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정들을 제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얘가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한국의 중대형 기업을 타겟으로 한 B2B 마케팅 전략을 작성해 주세요. 솔루션 기반의 콘텐츠 제작, 산업별 리드 확보 전략, 오프라인 연계 프로세스를 포함해 주세요. 뭔지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말이야. 하여튼 이걸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스카이워크가 이 질문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떤 내용들이 자기가 더 필요한지를 우리한테 또 물어봐요. 보충 정보를 물어보는데 이 보충 정보는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제목도 여러 가지를 또 고를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작성 언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작성 분량은 얼만큼, 간단하게 해라, 상세하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따다닥 선택을 하거나 AI가 자동으로 해주기를 원한다 체크를 하면 그 다음에 얘가 할 일을 지가 정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래. 근데 이게 사람한테 시켰을 때도 이런 일을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거 일하기 싫어서 내 밑에 있는 뭐 부사수한테 이런 일을 시켰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인터넷 찾고 뭐 논문 찾고 PDF 찾아보고 데이터 찾아보고 사람이 할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던져주면 퇴근할 때까지 얘는 퇴근을 못 합니다. 근데 AI한테 이걸 딱 던졌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찾아내고 검증하고 수정하고 하겠어요. 그죠? 할 일 목록 투두 리스트를 얘가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다른 AI 툴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AI 툴들은 얘가 뭘 하는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검토를 못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걸 보고 또 고쳐 또 고쳐 또 고쳐 이런 짓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MCP 도구라고 있죠. 웹 검색을 합니다. 이걸 눌러보면 빠르고 깊이 있는 정보 수집을 통해 전문가급 리서치 리포트를 출력할 수 있으며 리포트 검색 출처량은 동종 브랜드의 10배로 젠스파크나 메노스를 훨씬 능가합니다. 자, 처음에 이런 걸 지가 한대요. 한국 중대형 기업의 B2B 마케팅 현황과 산업 트렌드를 이제 조사할 거예요. 라고 했고, 그걸 조사할 때 이런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가 조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B2B 마케팅 변화에 맞춰서 솔루션 콘텐츠와 리드 확보 전략을 심층 분석할 것입니다. 아까 전에 투두리스트 있었죠. 그 투두리스트에 맞는 것들을 지가 웹을 전부 다 뒤져요. 이 수많은 것들을 지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출처는 어디다를 전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일루에이션이라고 하죠. 이 AI가 거짓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원천 자체가 잘못됐거나 하여튼 지가 그걸 비교를 제대로 못해서 올바른 결과물을 못 주는 걸 말하는 건데 얘는 일단은 그걸 거의 다 원천 차단을 했어요. 그게 진짜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를 바로 내가 쓸 수 있잖아. 내가 검증을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쭉 해서 그 다음에 또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요. 자, 콘텐츠 전략 수입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쭉 해서 사례 연구 같은 거 다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논문 한 편을 예로 기초 논문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들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을 조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엄청나게 많죠. 질문 자체가 좀 난해했으니까. 자, 이거를 다 뽑아가지고 최종 문서를 이렇게 지가 띵 만들어줘요. 지금 여기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뭐 미리 보기를 하거나 아니면 누르면 이제 얘가 이렇게 누르면 커져요. 그래서 이걸 볼 수가 있죠. 목차도 다 있습니다. 자, 제목 지가 알아서 이렇게 정해놨고 목차 쭉 만들어 놓고 그 목차별로 내용을 전부 다 넣어놨어요. 전부 다. 자, 이렇게 넣는 중간중간에 보면 링크가 딸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눌러보면 그 원본이 나와요.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다라는 게 다 나오거든요. 또 출처 같은 거 다 명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그걸 요약을 했잖아요. 전부 다 요약을 했죠. 그래서 실제 컨텐츠는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딱 요약이 돼 있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자, 저는 B2B 마케팅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한번 넣어서 만들어 봤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이때까지 넣었던 것들이 쭉 있어요. 내 프로젝트들. 내가 이걸 테스트하면서 이때까지 돈을 썼던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처음에 제가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그 문서에 이걸 한번 해봤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SNS 마케팅 가이드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에 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거짓 답변을 해줄 거다,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줄 거다, 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예 내가 데이터가 없었으면 그걸 검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이게 있어. 그래서 내가 명령을 어떻게 내리고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SNS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인플루언서나 체험단과 같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벤트는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쉬운 안내서가 필요해. 일단 SNS
SNS를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방법을 알려줘 라고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지가 이걸 파악을 하고요, 보충 정보를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이때 잠깐 딴짓을 했어요. 뭐 이걸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잠깐 딴짓을 하니까 지가 알아서 그냥 다 해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제목도 지가 알아서 해줬고 한국어로 지가 알아서 해줬고, 지금 이거는 이제 AI를 한국어 버전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할지, 초보를 기준으로 내가 해달라 했잖아요.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 위주로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충 정보를 저한테 이제 받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할 일 목록을 지가 잡았어요. 투두리스트. 자, 이런 것들을 지가 알아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할 일을 지가 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할 일 챕터별로 조사를 일일이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조사해서 전부 조사가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얘를 딱 썼을 때 결과가 금방 나오면 좀 못 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넣었을 때 한 20분 정도 걸렸나?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툴툴툴툴 넘어가면서 다 보이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웹 검색을 탐색을 하고 검색을 하고 또 그걸 종합을 하고 심층 검색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문서가 이런 문서입니다. 자, 0부터 시작하는 소상공인 SNS 완벽 가이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결과물은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에 다운로드 버튼 있죠? 얘를 눌러주면 다운로드를 뭐 이렇게 DOC 파일로 하든지 PDF로 하든지 HTML로 하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번씩 돼요. 이런 파일들 PDF나 뭐 PPT나 이런 것들 있죠. 한 번은 무료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거 다운받을 때 이제 크레딧이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DOC 문서로 받겠다 그러면 자, 다운로드 누르면 이게 다운로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완료되면 알림이 올 겁니다. 자, 그동안에 요거 한번 볼게요. 목차. 자, 스텝 1 기초공사, 성공을 부르는 계정 세팅. 자,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프로필을 최적화하고, 블로그나 카페는 신뢰를 구축하는 정보 요새다. 뭐 이렇게 문구가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이 문구 자체가 그렇게 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마치 블로그를 쓰는 것처럼 좀 쉬운 말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제 강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제가 심도 있게 저의 어떤 사례 아니면 필요한 화면 캡처 같은 것들도 넣어가지고 한 장의 문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보충적으로 좀 더 넣어야 될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지금 쭉 훑어보니까 텍스트 위주로 조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가 사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사례를 위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만 따다다닥 넣어주면 얘는 바로 블로그 글도 될 수도 있고 보고서 문서 같은 것들, 교재 같은 걸로도 바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게 이게 DOC 파일이잖아요. 이 DOC 파일도 편집이 가능한 문서니까 내가 여기다 사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더해서 저한테 커스터마이징을 시키면 바로 그냥 수업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 자체는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PDF로 뭐 저장을 해도 되는데 PDF로 또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면 수정 툴이 필요하니까 저는 일반적인 DOC 파일로 뽑아봤어요. 슬라이드 문서를 만드는 방식인데, 이 슬라이드도 얘를 눌렀죠? 문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눌러놓고 여기 보면 슬라이드에 어떤 주제라든지 요구사항을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제 제작하도록 하세요라고 이렇게 문구를 적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초고속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심도 모드가 있는데 저는 둘 다 사용해 보니까 심도 모드가 훨씬 더 결과물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심도가 낮은 것들은 뭐 GPT 같은 거 그냥 써서 그냥 답변만 얻어내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난 지금 PPT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모드를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시나리오를 눌러보면 뭐 범용, 관광, 어린이 과학, 심층 분석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굳이 선택을 안 하고 기본으로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예시로 나온 걸 살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요. 뭐 휴가 계획 같은 것도 PPT로 이렇게 짜놓은 것들도 있고 뭔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쓰기에는 나 지금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쓰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기 또 바로 보이진 않았어요. 뭐 여기 마케팅 전략 분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고퀄리티의 PPT를 만들어줘. 이거 자꾸 비교하니까 좀 그렇긴 하는데 저는 간마를 돈 내고 쓰고 있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안 나와요. 간마는 조금 좀 그래요. 좀 디자인 못한 PPT 만든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PPT 퀄리티가 되게 좋고요. 안에 표 같은 것도 들어있고 이미지도 제가 찾아서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또 뭘로 했느냐, 이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AI를 쓰는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카이워크 AI는 말 그대로 업무에 좀 맞는 그런 업무, 학습 뭐 이런 거에 좀 맞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와 카카오 맵 상위 노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IT 활용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노하우라고
넣었어요. 이걸 슬라이드 방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또 물어봐요. 보충 정보라고 해서 이걸 꼭 물어봅니다. 저는 여기서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 질문을 얘가 이해를 못했으면 물어보는 것들이 안 맞아요. 근데 다시 물어보는 게 여기 주제를 뭘로 할지, AI가 자동으로 할지 내가 할지 정해라. 그냥 심층할 건지 간결할 건지 정해라. 언어 정해라. 요까지는 그냥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플랫폼이 뭔가 물어봤죠. 제가 두 가지 아까 위에 스마트 플레이스와 카카오 맵이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카카오 맵보다는 네이버에 뜨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또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요거를 그죠? 이런 걸 물어볼 줄 몰랐어요.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플랫폼은 뭔가요? 네. 둘 다 동등하게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냐 카카오 맵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네이버가 맞았거든요. 체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업종의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인가요? 네.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매장 열고 있는 사람 모두 다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업종이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요식업, 소매업, 미용, 건강, 서비스업 사실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진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봤고 포함되었으면 하는 콘텐츠가 맞아요. 자, 요 스마트 플레이스 할 때 키워드, 사진 동영상, 리뷰 관리, 무료 홍보 방법, 단계별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 요청 사항이 더 있으면 좋았겠다. 네, 저는 따로 딱히 뭐 필요한 건 없었으니까 적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을 하라고 버튼을 딱 누르니까 지가 알아서 마찬가지로 문서를 만들 때 마찬가지로 투두리스트를 쫙 만들어주고 지가 할 일 있죠. 조사부터 먼저 하고 전략 분석하고 매뉴얼 구성하고 슬라이드 개요 만들고 슬라이드 만들어서 내한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웹에서 조사를 합니다라고 일일이 하나씩 저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네. 이 단계마다 내가 뭔가 버튼을 누른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걸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쭉 돌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전략 분석하고 또 이 단계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초보를 위한 매뉴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어 줄게요 하고 진행하고 슬라이드 개요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단계에서 하나 더 물어봤었어요. 고칠 부분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슬라이드 만들기가 진행이 돼서 결과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PPT도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는 PPT예요. 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서 컬러도 또 이렇게 지가 희한하게 맞췄어. 카카오 노란색, 네이버 초록색. 자, 그리고 제목은 제가 지정한 대로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이제 얘가 저한테 제안을 한 거죠. 제가 골랐을 겁니다. 자, 온라인 지도 플랫폼의 중요성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PPT니까 발표 자료잖아요. 교육 자료고. 그다음에 기본 설정의 중요성, 자, 등록 절차.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한번 하고 또 카카오 맵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카카오 맵 등록 절차, 그다음에 효과적인 사진 및 동영상의 활용법은 요렇게 해라. 말로만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PPT를 하나 띄워놓고 여기에 좋은 케이스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 PPT에다가 추가만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키워드 최신화 전략, 그 다음에 리뷰 관리의 중요성. 다운을 만약에 받겠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구글 슬라이드로 받을래? 이거 보너스죠. 한번 쓰고 나면 아마 포인트 다음부터는 차감할 겁니다. PPT로 받을래? 아니면 PDF로 받을래? 물어봅니다. 넌 구글 슬라이드로 받아야지. 그럼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뭐 굳이 다운로드 하지 않고 누구한테 배포하거나 내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쓰겠다 하시면 여기서 공유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표인데요. 이 표를 엑셀 형식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모양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가 또 뭘 넣어봤느냐면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데이터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또 부산에 살고 롯데 팬이다 보니까 롯데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참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엑셀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선수들의 연봉, 그 연봉 대비 활약상,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이 선수는 누구일까? 그 목록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한 10몇 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엑셀 파일은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결과를 AI가 다 산출을 해서 결과를 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 재미로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폄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연봉 조금 줬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결과 잘 나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물어봤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엑셀 데이터를 쭉 추출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HTML 문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뭐지? 난 엑셀을 분명히 원했는데 뭐가 하나 더 줬어요. 자, 이 엑셀을 정리를 해서 PPT처럼 어떤 보이게 표 형식으로 얘가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2025년 한국 프로야구 선수 연봉 대비 효율성 분석 리포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요약을 하면 원하는 결과는 최고의 효율의 선수는 디아즈다. 자, 이거의 효율성이 내는 것들은 뒤에 참고 자료가 다 나오겠죠. 근데 내가 물어보지 않은 것도 나왔어요. 깜짝 놀랐네. 롯데가 잘하고 있는 이유는 쥐어짜서 잘하는 건가? 최고 가성비의 팀 롯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연봉 고효율 선수는 양의지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는 KT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효율성은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디아즈가 압도적으로 좀 많았고요. 양의지가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다 돼 있죠. 아까 엑셀만 봤을 때는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설명을 쭉 다 해줬으니까 좀 더 읽기가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표 그래프도 보여주고 있고. 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반응형으로 이렇게 되는 게 PPT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PPT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 HTML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형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수 효율성, 폰세, 그 다음에 타자 효율성, 디아즈, 그 다음에 효율이 이제 팀당 보면 롯데, 그 다음에 NC로 연봉 대비 효율성이 좋다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 데이터는 그대로 캡처를 딱 해가지고 그냥 블로그 상황으로 블로그에다 그냥 작성을 해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누가 해놓은 것만 우리가 맨날 찾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지금 이제 성적 1위가 누구냐 이런 것만 궁금한데 사실 그 구단주 입장이라든지 사실 팬의 입장에서도 가성비 좋은 선수가 누구냐 이것도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던져본 거고요. 팟캐스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팟캐스트도 이게 전문가 기능은 없고요. 내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화면 없는 유튜브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뭘 했느냐면 자, 여름철 더위를 날려줄 보양식 그리고 사상 체질에 근거하여 추천 요리를 10선을 해줘라고 제가 던졌거든요. 팟캐스트로 하면 이게 결과물이 뭘로 나와요? MP3로 나와야겠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한 식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건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채질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덥죠? 밖에만 나가도 땀이 줄줄 흐르는 정말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우리가 목소리 더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 툴들을 쓰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를 수 있는 목소리가 여러 개 있고 예전보다는 지금도 훨씬 더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워지고 자연스러워졌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사실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좀 뭔가 AI-틱한 느낌이 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사람 목소리에 근접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한 95% 이상 근접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필요하다면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여기에 mp3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요거는 무료, 이번에는 무료라고 돼 있네요.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한 번 더 눌러볼까요? 또 무료라고 하네요. 이거는 계속 무료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얘는 이것저것 AI 툴들을 다 가입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결과물 자체, 파일 자체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쓰기에 굉장히 좋은 툴이고요. 그리고 그냥 재미로 쓴다기보다는 어떤 뭐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논문을 써야 된다거나 발표자를 만들어야 되거나 업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른 것들 다 써봤기 때문에 와, AI가 정말 이 정도까지 발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놀라면서 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매일 500포인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 월간 멤버십은 10% 할인, 연간 멤버십은 34% 할인의 제한시간 할인 혜택을 마련했으니 링크는 설명란과 상단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